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찾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겠고요. 공유 자료를 방금 채팅창에도 올렸고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그냥 아예 열어놓고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진로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라는 네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너무 들어서 식상할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올린 사람과, 글을 올린 사람과 좋아요를 올린 사람을 연결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북한이죠. 페이스북 암흑지대입니다. 중국 페이스북 암흑지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동남아시아, 놀랍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 그냥 바로 알아보고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저희 페이스북 친구하자, 인스타 친구하자, 필리핀 같습니다. 여기서는 좋아요 1000개 받으면 대단한 인플루언서죠. 그쪽에서는 페이스북 1000개 좋아요 받는 게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받더라고요, 세상에. 아마존, 사하라, 알라스카를 제외하면 전 세계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만 이럴까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사라진 싸이월드, 도토리를 얻으려고 하던 그 시절이 있을까요? 저희 큰딸이 엄마가 도토리, 언니가 도토리 하니까 둘째 딸이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갖고 언니한테 선물하던 그런 웃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싸이월드에서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성인 남자 40대를 기준해 보니까 1.6단계를 지나면 다 아는 사이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 저하고 직접 연결이 있는 분들이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중간에 열린 다리들이 나올 겁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정의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1차 산업 증기혁명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쓰던 것을 증기가 대신했습니다. 말의 힘을 쓰던 것이 증기로 대신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동력이 생겼고 대량 생산의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과 말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증기기관이 나온 그곳으로 취직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동력을 사용한다. 증기는 물을 끓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전기는 그런 것이 필요 없죠. 더구나 깨끗합니다. 3차 산업혁명 컴퓨터 혁명이었습니다. 컴퓨터가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올렸습니다. 역시 2차 산업 이후에 사람들은 컴퓨터 쪽으로 대거 이동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이 모두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또 사람들은 직업 이동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실 혁명이란 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나서 역사가들이 정의해야지 혁명인데 그것을 지금 벌써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정말 끝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het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컴퓨터 혁명은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혁명이 아니라 IoT 혹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 혁명입니다.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쏟아내는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연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저 부싯돌 붙여갖고 불을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켰어요. 아주 힘들었죠. 호롱불이 나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 비교볼까요? 그리고는 전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아니, 3차, 2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전기혁명. 그리고는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요. 그래서 이 작은 등 하나가 배터리만 가지고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불을 켜고 끕니다. 더구나 지나가면 켜집니다. 와, 놀라워요.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얘들이 서로 인터넷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등이 켜졌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맨 처음에 신기하죠. 자꾸 연락 오면 알림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 뭘 할 수 있냐? 우리 주인님은 아침 8시면 나가고 밤에 한 9시쯤 들어오더라. 데이터가 쌓입니다. 아침 8시에 나갔는데 불이 켜졌다 꺼졌는데 다시 9시 반에 불이 켜지더라. 이거는 주인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도적이다.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워드를 다시 이야기하면 연결, 지능, 예측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서 어떤 연결을 하고 계시나요? 그 사역에서 어떤 지능을 가지시나요? 그 연결에서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아주 심하게 연결됐다. 페이스북 사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IT하고 커피하고 연결이 된 사례를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스타벅스에 보급된 사이렌 오더 가지고 오늘도 주문을 하셨겠죠. 저는 심지어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이쪽 매장에 가서는 줄기차게 에스프레소만 시킵니다. 저쪽 매장에 가서는 줄기차게 아메리카노만 시킵니다. 얘가 그걸 알아내는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 IT와 호텔이 연결되면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생깁니다. IT와 택시, 우버, IT와 쇼핑, 아마존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누구도 여기 들어가면 지름신의 정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판매업자들도 아마존의 정글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IT와 에듀케이션이 결합이 되면 무크라는 것이 나타나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무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각성하고 오늘 바로 찾아보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 무크에서 뭔가 좋은 과정 하나를 맞춰보시라.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무크 말고 다른 유명한 무크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과정만 좀 수료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나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에요. 서울대 법대 교수의 혹은 철학과 교수의 강의를 들을 것인가, 마이클 샌들의 강의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 걸 듣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자막이 달리는 순간 저는 한국대학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학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8년 전부터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복학해도 아니요 코로나 끝나도 학교 가기 싫어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래요. 이게 저희 딸에게서도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로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대학교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갑니다. 서울대가 목표예요. 명사 서울대. 서울대를 들어가는 순간 목표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살을 하죠.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자살률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농담했죠. 너희들은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연세대가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가 안 돼서 연세대 왔잖아. 그러니까 연세대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막 소송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명사가 목표가 되면 그 명사가 달성되는 순간 목표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진로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동사가 목표가 되라라는 거죠. 서울대를 들어간서 뭘 하겠다가 돼야 되죠. 뭘 하겠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목표가 돼서 의사가 되는 순간 면허증을 따는 순간 목표 상실이 됩니다. 그럼 또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 자살해야죠. 그게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나는 누구를 고치겠다, 어떤 사람들을 고치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죠. 그렇다면 설사 의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동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할 때 그래서 이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명사가 아닌 동사를 가지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국 청년들의 제1 사망 원인이 놀랍게도 자살입니다. 제가 자살에 대해서 따로 유튜브에서 저희 5분 스피치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여기 1위는 죄다 자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 영역에서는 2위가 자살이네요. 여기는 4위가 자살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찾기입니다.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진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도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쌓아서 만든 법칙이 있다. 그걸 잘 써먹자라는 겁니다. 꼰대가 되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너 모자래?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몰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넌 진짜 잘하는 게 없어? 네, 완전히 꼰대 되는 질문이죠. 저희 어릴 때는 너 뭐 잘해? 라고 하면 다들 뭐 축구 잘해요, 뭐 잘해요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지금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뭐 할래? 라고 하면 저희 때는 전부 대통령 되고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 된다라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왜 그랬냐? 직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이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미국은 뭐 이보다도 10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직업에 관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혹은 아이들의 진로 지도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부모는 아이의 직업에 관여하지 마라. 부모는 아이의 진로에 관여하지 마라. 그건 아이가 결정할 일이다. 다시요, 청년 사역자들은 청년들의 진로에 관여하지 마라. 제가 참 죄송한데요. 선교단체에 있는 수많은 간사들께서 후배들의 직업과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걸 봤어요. 결혼을 좌지우지하는 걸 봤어요. 결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는 거의 이단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진로를 좌지우지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좌지우지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진로의 선택을 잘 하셨나요? 어떤 직업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강요한다. 정말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연봉 상위 직업 뽑았습니다. 이거 제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 자료예요. 놀랍게도 3위에 뭐가 올라왔냐면 도선사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도선사 들어보셨나요? 해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륙에 계신 분들은 전혀 처음 아빠 나 도선사 할래.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놈 자식 공부나 해라 임마. 변호사 돼야지 무슨 도선사야. 그렇죠. 변호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도선사가 있습니다. 몰라요. 변호사가 탈세를 해서 저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쪽에 가면 베스트 잡 1998년, 2008년, 2009년 뭐 연도별로 넣고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청년 지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셔야 돼요. 매년 추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글링 해보세요. 베스트 잡 연도, 월스트 잡 연도. 그러면 나와요. 목록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끊임없이 10년 동안 계속 상위 10위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올로지스트예요. 찾아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사라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빠 나 오디올로지스트 할래? 여러분 무슨 반응일까요? 이놈 자식 공부나 해라. 전공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 입장으로서 전공 사실 불문입니다. 왜 불문이냐? 죄송하지만 전공에서 배운 게 별로 회사 일에 도움이 안 되더라. 아니요, 그 수준에 못 올라오더라요. 그러니까 기껏 대학 4년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쪽으로만 갈 거야 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네, 지 인생을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저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잉어, 호이라고 일본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물고기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작은 물컵에 키우면 저 정도밖에 안 자라고, 좀 더 큰 곳에 키우면 저만큼 자라고, 아예 풀어놔버리면 어마무시하게 자랍니다. 똑같은 종자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어떤 그릇에다가 몰아넣을 거냐? 그게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이겠죠. 너는 전공에 얽매여서 전공으로만 취직해. 작은 그릇에 묶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가격은 두 지점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 가격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결국 뭘 해야 되면 수요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하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나는 뭘 잘하는데, 그래서 질문할 때, 진로 지도할 때 넌 뭐 잘해?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는 뭘 필요로 하니? 너는 거기에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못 들어봤을 만한 도구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배움 곡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뭘 배우면 자기가 한껏 우쭐해요. 그러다가 내 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거든요. 기술이, 운전면허를 따면 누가 제일 운전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답은 초보죠. 그래서 집이 정반대인데 운전 3개월 차가 나 니네 집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전철 타고 갈게. 아니, 데려다 줄게. 그리고는 길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막 3시간째 직진 중 저런 사태가 벌어지죠. 운전 10년 차들은 골목길에서 아주 조심합니다. 저기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올 수 있어. 이런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겁 없이 달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기술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이사이클 연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차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환상의 정점이고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안정기에 올라온다. 여기에 있는 요것은 2년 이내에 이 기술이 이 정점에 이른다. 5년 이내에 정점에 오른다. 10년 이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노란색 삼각형 얘는 자율주행 레벨 4는 10년 더 걸린다. 2018년에 예상했으니까 2028년이 돼도 아직 얘는 구현이 안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냥 제가 몇 개 모아왔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검증하기 좋은 2010, 얘가 몇 년도죠? 2010, 화면에 가려서 12년도 데이터네요. 오케이. 12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아노이드 배터리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늘색이네요. 하늘색은 2년에서 5년 이내에 상용화된다. 그러면 얘가 12년이니까 5년이면 17년이네요. 지금 상용화 됐어야 돼요. 실리콘 아노이드 배터리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예측 잘못한 거예요. 한 개 예측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실리콘 아노이드 배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십시오. 이게 스스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 지금 쓰고 있나요? 아주 흔히 쓰이고 있죠. 무선 충전 쓰고 있죠. 소셜 분석 쓰고 있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지금 아주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어쩌고저쩌고 많이 쓰죠. 모바일 OT 페이먼트, 삼성페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씁니다. 생체 인증 회사 출입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여러분 잘 안 쓰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찾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지도하시라 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레벨 5가 되면 아예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포만 돼도 사람은 그냥 손대지 않습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차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자동차 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을 볼 이유가 없어요. 산업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자율주행차랑 나랑 무슨 상관? 그래서 나는 꿋꿋이 내 길을 가련다. 디자인만 열심히 할 거야. 기술은 몰라.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부터 이런 디자인을 연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등부터 10위까지의 기업을 뽑아보면 예전에는 2위가 이쯤 됐어요. 3위가 이쯤, 4위가 이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1등,
더 심하게 2등, 3등, 4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1등 한 명만 살아남는 세상이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는 더 가중화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거시적으로 법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싱귤라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미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지 내 전공과 내 자격증과 그걸로만 취업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편승하는 선교단체의 지도,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진로 지도를 할 거야. 저는 믿음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나는 약은 안 먹고 병원은 안 먹고 기도만으로 병을 나을 거야 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두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도구들을 철저히 활용하자. 도구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무진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웃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배워두면 쓸모 있을 거야. 네 전공 잘 해봐. 아니요. 내 전공이 이웃에게 별로 필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공부해야 된다. 꼭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평생 공부하는 세상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